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Mason this. 근데 정청래 후보는 사선 의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입만 열면 사고예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고마워요. 방송 컨텐츠가 끊이질 않아. 에? 아주 컨텐츠의 노다지예요. 에? 엘도라도야. 유튜브의 엘도라도야. 최한욱의 개인 엘도라도예요 여기가. 정청래가 있어서 행복해. 사실 많은 유튜버들이 대선 이후에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고민이 많아요. 컨텐츠가 없어가지고 시청률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 그 사골곰탕 하시는 채널들이 많아. 뭐 김건희 뭐 파고 막 윤석열 뭐 어쨌다 뭘 어쨌다 뭐 이걸 하는데 사실 윤석열 김건희에 우리 국민들이 별 관심이 없어 지금. 당연히 관심이 없지. 특검이 알아서 하는데 특검이 잘하고 있는데 뭘 유튜버들이 파봐야 뭘 파겠어요. 특검이 다 파는데. 그러니까 특검에서 나오는 걸 그냥 보도만 하면 돼. 그걸 또 공중파가 다 하잖아. 에? 공중파에서 특검에서 나오는 거 그대로 다 보도를 해버리니 이게 경쟁력이 없어요 지금 유튜브가. 그래서 이제 고심들이 많은데 저는 아주 뭐 행복해요 지금. 정청래가 있어서 행복하다. 아니 하루도 사고를 안 치는 날이 없어. 그러니까 방송 소재 때문에 제가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하루에 한두 개 이상은 뉴스를 내주시지. 그 다음에 김민석 총리 뉴스 내죠. 박찬대 후보 또 열심히 뛰죠. 여기에 정청래가 받쳐주니까 아주 유튜브 컨텐츠가 마르질 않아. 방송이 끝나질 않아요 이게 지금. 아주 기본이 1박 2일이야. 아주 행복하네. 기본이 2시간이야. 이 정도로 불안하다라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청래 후보의 이 불안함이 당대표라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갔을 때 지금은 수류탄이에요. 응? 지금 사고 치는 건 수류탄이야. 지금 사고 쳐도 뭐 크게 관심을 안 가져. 그런데 당대표가 되는 순간 수류탄이 핵폭탄이 돼요. 한마디 한마디가 핵폭탄 빵빵 터지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거 보세요. 저는 이것도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선거에서 표만 되면은 막 던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박찬대 후보가 잘하고 있어요. 정책 선거를. 응? 내란 특검. 네거티브 안 해요. 박찬대 캠프에서는 네거티브 절대 안 해. 그건 네거티브는 제가 하는 거지. 예? 그냥 제가 하는 거지. 유튜버들이 하는 거지. 박찬대 캠프에서 네거티브 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아주 굵직한 공약들, 정책들을 잘 내놔, 지금, 제때. 그래가지고, 뭡니까? 내란 특별법 딱 쳐가지고, 한번 쫙 밀고 나갔지. 그리고 오늘 이제 정치개혁, 국민소환제 딱 터뜨려주니까 또, 물줄기가 딱 박찬대 쪽으로 확 흘러가죠. 그러니까 이제 몸이 단 거예요. 그리고 어제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그 트집을 잡더라고. 예? 박찬대 내란 특검 뭐 잘했다. 그럼 칭찬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뭘 트집을 잡았냐면은, 근데 하나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러면서 이거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걸 해야 된다. 근데 박찬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것도 깔라고 하다가 깔게 하도 받아가지고 그건 그냥 넘어갔어요. 그 정도는. 그러더니 그게 본인이 이제 잘했다고 생각을 했나봐. 뉴스공장 가가지고 오늘 이런 공약을 발표한 거예요. 공약을 발표한 게 아니라 법을 발의를 했어. 국회 의결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를 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아니 이 법을 왜 발의를 해야 돼요? 아니 이를 왜 더 복잡하게 만들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국민의힘 말고 또 할 당이 생길까요, 앞으로? 국민의힘을 얘기하는 거잖아. 국민의힘이 만약에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되면은, 그 이후에 또 그런 당이 나올 가능성은 뭐 극히 희박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해산하자라는 건데, 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법무부 장관이 그냥 하면 돼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아니 그거를 왜 법을 발의를 해가지고 난장판을 또 만들려고 하냐고. 국민의힘 애들이 저거 그냥 놔두겠어요? 저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국민의힘 애들이 야 자기들을 해산하려는 법을 만드는데 그걸 가만히 앉아 있겠냐고. 난장판 되지 또 국회에서. 아니 자기가 뭐 파이터가 되겠다 자기는. 아니 왜 싸우냐고 지금 태평성대에. 제가 쓸데없이 싸우지 말라고. 지금 파이터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프로덕터? 크리에이터가 필요한 시기야. 내란을 진압하고 재건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 대통령이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얘기하고 있고, 에? 일하는 정부,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라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야. 창조를 해야 될 시기제. 왜 전쟁을 일으키냐고. 그리고 저 위헌정당은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거는. 그냥 법무부 장관이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하면 될 일을, 그걸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에서 발의를 하면은, 또 뭐 법사위에서 싸우고, 에? 여기서 싸우고, 본회의에서 싸우고, 난장판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의힘 애들한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거 봐라, 이재명 정부가 정치보복한다. 싸움의 명분이 되잖아. 저걸 통과하느니 마느니 그러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바로 들고 설치고 문짝 뜯고 이 난장판이 벌어질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진짜 해산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냥 해산시키면 될 일을, 아니 본인 저 선거운동을 위해서 전국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국을 지금. 이 법을 왜 발의를 하냐고. 아니 이게 지금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법이 없다. 그러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아니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국회에서 이거를 심판 청구를 해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야 되냐고. 아니 이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 정도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땐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더 나쁘다는 거야. 이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그리고 이걸 해봐야 문제밖에 안 된다라는 걸 정청래 의원이, 그래서 사선 의원인데 이 정도도 생각을 못한다라면 금배지 내려놔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알아. 그럼 이걸 왜 한 거냐? 선거용으로 한 거예요. 박찬대가 내란 특별법으로 인기를 끄니까 자기는 위헌정당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습니다라고 그 정치 좆도 모르는 정금자들한테 사기치는 거야 이게. 털봉자들, 정금자들은 아니죠. 털봉자들한테 사기치려고. 얘네들이 잘 모르잖아요 지금. 왜 40, 50대가 이걸 잘 모르는지, 전 왜 김어준 방송을 매일 보면서도 이 정도 정치 상식도 모르는지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은, 아무튼 몰라 그 털봉자들은. 걔네들한테 사기를 치려고 이런 쇼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쇼, 그냥 쇼예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당원들 속이고 유권자들 속이고 장난질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더 나쁜 거예요. 알면서 이러니까 더 나쁘다는 거야 저는. 알면서 이런다니까 정청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이거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난장판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정청래 후보가 그 신천지 기관지인 천지일보 여론조사를 공유를 해가지고 자신의 이제 페이스북 계정에 공유를 해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한번 또 욕을 했죠. 아니 할 게 없어서 이렇게 정무감각이 없냐. 그 천지일보 여론조사를 공유를 해놓으면은 이거 신천지 묻었다고 공격을 당할 게 뻔한데 그 정도 생각도 못하냐 도대체. 예? 벌써 이제 그런 얘기들이 돌아. 제가 SNS 보니까 야 신천지 묻었다. 이낙연한테 붙어있던 신천지가 정청래한테 붙었다. 정청래 수박 맞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짓을 해요. 그 여론조사 나온 거, 천지일보에서 여론조사 나온 거 그거 공유한다고 그래갖고 뭐 지지율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자폭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정치지능에 문제가 있다고 봐. 정청래 후보뿐만 아니라 정청래 캠프 전체가 정치지능에 문제가 있어요. 할 줄 아는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밴드웨곤. 우리가 앞서니까 우리를 따라오세요. 아이 밴드웨곤 효과도 있지만요. 이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밴드웨곤 효과라는 말 자체가
저는 이게 조삼모사라고 봐. 네? 푸름선님, 당원들보다 정무감각 떨어지는 후보 당대표 되는 거 아닙니다. 도사견 투견처럼 짚고 물어뜯는 게 정치인가요? 천신만고 끝에 정권 교체했습니다. 에요. 예. 네? 정치진흥에 이게 문제가 있다. 캠프 전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거는 누가 말려도 말렸어야지. 그러더니 오늘 또 여론조사 하나를 또 공유를 했어요. 밴드웨건 효과 설명을 해드리다가 제가 잠깐 읽어드렸구나. 설명을 해드릴게. 밴드웨건 효과와 반대되는 효과가 뭐냐면은 언더독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삼모사라는 게 밴드웨건 효과도 있고 언더독 효과도 있다라는 거야. 자, 밴드웨건 효과는 뭐냐면 앞서가는 후보 쪽으로 표가 몰리는 걸 밴드웨건 효과라고 해요. 언더독 효과는 뭐냐면은 뒤처진 후보한테 동정표가 간다는 거예요. 언더독을 밀어준다는 거야, 사람들이. 아니, 그럼 이게 저는 이거를 무슨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걸 정치학자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웃겨요. 아니, 그러면은 밴드웨건도 있고 언더독도 있으면은 아무 효과가 없는 거잖아, 이거는. 아니, 그렇잖아요. 앞서가는 후보 쪽으로 표가 쏠리는 현상도 있고 뒤처진 후보 쪽으로 동정표가 가는 효과도 있으면은 아무 효과도 없는 거잖아. 여기다가 무슨 말을 붙여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얘네들이 정치학 어디서 뭘 봤는지 선거할 때 밴드웨건 효과만 있는 줄 아는 거야, 지금. 김어준, 박시영, 정청래는 밴드웨건 효과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언더독 효과도 지금 강하게 나타나요. 왜? 지금 박찬대 지지층들이 결집되거든. 여론조사가 크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막 결집을 해. 그래서 결국은 아무 효과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근데 쟤네들은 앞서가는 여론조사를 발표하면은 자꾸 공개를 하면은 앞서가는 여론조사가 나오면 나한테 유리할 거야. 그러니까 밴드웨건 효과만 있는 줄 알아. 이런 무식쟁이들이 왜 정치를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제 정치 이론인데 밴드웨건 효과도 없고 언더독 효과도 없어요. 그런 효과 없어. 그냥 유권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찍는 거야. 물론 중도층한테 일부 작용하는 게 있어요. 중도층한테 일부 작용은 하지. 근데 이제 그게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저는 이론은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는데 오늘 이거 보세요. 오늘도 이제 또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를 했어요. SNS에. 공유를 했는데 에브리 리서치라는 곳에서 여기도 제가 좀 이상했어. 제가 이거 오늘 방송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길 잘했다 싶었는데 땡땡땡님 정치지능 무능한 자들은 안정감 싫어함 시끄러워야 돋보임. 이게 20% 이상 차이가 났어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 여론조사가. 그래서 이건 또 뭐지? 지금 계속 좁혀지는 추세인데 추세하고 반대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 에브리 리서치라는 곳이요. 네? 지난 대선 때 민주당에 고발을 당한 곳이에요. 민주당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이 2025년 5월 23일 몇 달 전이에요. 에브리 리서치를 포함한 여론조사 기관 2곳과 해당 기관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 등 총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캠프와 연관이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다라고 추정이 돼서 민주당 선대위에서 고발을 한 거예요. 이 에브리 리서치를. 근데 이거를 정청래 후보가 정청래 알콜 달콩에 공유를 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씁니다. 정청래의 변함없는 압도적 지지율. 그러니까 김문수 캠프하고 뭔가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여론조사를 아무 생각 없이 공유를 했어요. 이게 무슨 탁대가리들입니까? 자, 그래서 민주당이 당시 고발할 때 주장했던 내용이 뭐냐면 편향된 문구를 사용했다. 그래서 조사 질문에 반 이재명 개헌연대 명분 등
특정 문구를 반복 활용했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유도하려고 했다. 김문수 우세 유도 의혹, 이재명 김문수 간 접점 구도를 설정해 여론을 왜곡하려 했다라는 의혹이 있다. 푸름선님, 개 얘기 나왔으니 한마디 더 할게요. 어떤 분은 지가 오래 집 지킨 강아지라 했는데 주인이 보기엔 개장수가 고기 던져주면 딸랑딸랑 따라갈 강아지는 아니지요. 우리나라엔 오수의 충견, 진돗개 등 충직한 강아지가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신천지를 넘어서 이제는 이 김문수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여기서 20% 격차가 났어. 지금 한 자리 10% 정도로 차이가 좁혀졌잖아. 어? 아니 이거를 공유를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진짜 안심하기 짝이 없고요. 제가 지난주에 박찬대 후보가 정청래 후보가 광주에서 이제 북콘서트를 하는데 이병훈 전 의원이 이제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한 것까지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못 오게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막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소개를 했어요. 연단에 올려가지고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이병훈 전 의원이.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정청래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병훈 전 의원을 이 사람은 수박이라고 하는데 수박이 아니라 박수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병훈 전 의원이 이제 이낙연 캠프에 대변인을 했어요. 그래서 뭐 대장동 의혹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수박이 아니라 박수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박 논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본인은 수박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거기서 수박 논쟁이 시작이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정청래 의원이 이거 선거에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선거 때 되면 이제 그 또라이가 된다. 멀쩡한 사람도 미친다. 이런 얘기를 이해찬 전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선거가 되니까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그냥 아무나 막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표만 되면. 아무나 다 끌어들이고 있다. 근데 오늘 이거를 제가 이제 방송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이 있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SNS에서 이런 분을 발견을 했어요. 우연히 제가 이런 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박창근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제가 공개를 해도 될 만한 위치에 있는 분이어서 공개를 할게요. 박창근이란 분이 정청래 후보가 이제 수박 사진 올려놓은 거를 공유를 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정청래가 대권 주자로도 거론되네요. 제 말이 맞죠, 여러분? 이게 지금 당대표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정청래가 대권 주자로도 거론이 되네요. 이 사람이 그냥 일개 페이스북 유저면은 제가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자, 정청래 캠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내일 정청래 축하하려고 현수막 준비, 동창들이 온다기에 머슴 회장이 급조를 하네요. 마음에 드는 현수막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이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현수막 시안을 올려가지고 참되어라 쓸모 있어라 끝까지 민주당 대표 당선 기원, 대전 최고 명문사학 보문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 출마,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지명. 그러니까 이제 대전 쪽에서 뭘 하시는 분 같아요. 그렇고요. 자, 이렇게 현장에 나왔습니다. 참되어라 쓸모 있어라 끝까지. 이게 아마 교과인 것 같습니다. 보문에 거나 정청래 친구의 당선을 기원합니다. 그래서 요거 플래카드 들고 갔죠? 그 아까 시안에 나와 있었던 플래카드 들고 이렇게 동창생들이랑 사진을 찍은 이런 모습도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아마 이분이 사진을 찍거나 뭐 그랬겠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정청래 캠프에 이제 관여하고 있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요. 예. 정청래 캠프에 이제 관여를 하고 있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분이 좀 흥미로운 제가 볼 때는 경력이 있어서 이걸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뉴스 화면 보시죠. 이게 꽤 오래된 뉴스 화면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전 중구의회 박찬근 의원이 오늘 의회에서 제명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임기 중에 있는 기초의원이 제명된 건 대전과 충남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중구의회가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근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비공개 투표에서 찬성 9, 반대 1로 박 의원의 제명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 6일 만입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물론 개인윤리와 관련된 사안으로 임기 중 기초의원이 제명된 건 대전과 충남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벌써 연이어 두 번째 일어난 성추행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좀 주민들에게 크게 실망을 주는 그런 중구위의 처리 때문에 또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명을 촉구했던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꼬리 자르기식의 탈당 처리로 끝낼 것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애초에 축소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당 차원에서도 정확히 이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박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더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의회에서 제명안 건을 표결에 붙였지만 각각 30일 출석 정지 처분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예, 이게 뭐 국민의힘 쪽에서 뭐 제명안을 의회에서 해서 이제 제명이 됐다는 얘기인데 민주당에서도 이제 출당 조치를 시켰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제 인정을 한 사건인 거죠. 예, 무슨 뭐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악용을 해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거 민주당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한 뭐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추행 논란 박창근 중구 의원 본회의에 참석한 10명 중에 9명이 찬성을 해서 반대 한 표로 구의에서 제명하는 이 제명안이 가결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언제냐? 201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뭐 옛날 일을 꺼집어내서 미안하긴 한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정청래 후보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지금 우려하는 게 이번 당대표가 지방선거 그 공천권을 행사를 하게 돼 있어요. 이번 당대표가. 그래서 저는 이번 1년짜리 당대표에 정청래 후보가 목숨을 거는 이유가 대권으로 가는 어떤 기초공사를 하려고 아까 뭐 그런 저 박창근이란 사람이 SNS에 아주 노골적으로 이런 글을 쓴 게 나왔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청래당 사람들이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정청래 후보도 이런 꿈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대권 주자로도 거론이 되고 있다. 그래서 대권 주자로 가기 위한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방선거 공천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등 풀뿌리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대거 진출을 해요. 그래서 지방선거 공천을 하게 되면은 풀뿌리 조직을 장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강해지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럼 이제 대선으로 가는 발판이 마련이 되는 거죠. 총선 때는 국회의원들보다 실제 실속이 있는 사람들은 구의원, 시의원 이런 사람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 당원들, 그 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하고 접촉력이 강한 사람들. 실제 국회의원들이 지역 주민들 만나봐야 얼마나 만납니까? 시의원, 구의원들이 하는 거지. 그래서 지방선거가 대권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가 있어요. 그 공천 과정에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당대표가 돼버리면, 아까 이병훈 전 의원, 예, 그 수박이다, 뭐 이런 얘기, 뭐 이거 수박이죠. 이낙연 대변인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공천 주는 거 아닙니까? 뭐 구청장, 뭐 시장 이런 거 공천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저런 성추행으로 제명까지 된 사람을 또 공천 주는 거 아니야? 이제 세월이 흘렀으니까 사람들이 잊어버렸을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사람들을 자꾸 한 표 한 표 모으려고, 예, 이렇게 뭔가 무언칙하게, 예? 그냥 선거, 정청래 후보는 선거 공학주의자예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 선거에 이기는 게 선이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많아요. 이기는 게 선이다. 무조건 이기면 되는 거예요. 정청래의 정치 철학은 이래. 선거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기는 게 선이다. 그러면 윤석열이 선입니까? 윤석열이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선이에요? 그러니까 수당 마키아벨리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무슨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겨야 된다라는 이런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다 표만 되면 아무나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무나 다 끌어들이는 거야. 그래서 낙지하고도 손을 잡고, 예? 저런 성추행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도 끌어모으고, 끌어모을 사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래서 이겨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이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공신들한테, 도와준 사람들한테 보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보은을. 그 보은하는 게 뭡니까? 공천으로 보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충성을 다하지, 정청래에게. 정청래의 사조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청래가 아니면 정치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병훈 전 의원이건 박창근 구 의원이건, 예? 박찬근 구 의원이건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의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은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 그리고 정청래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한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개인한테. 친목질로 정치를 한다는 거야. 유튜버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형 유튜버들이 왜 친명을 얘기하면서도 얘네들이 가만히 보면은요 정청래를 지지하거나 뭐 갈라치기 타령하는 애들 많아요. 이런 애들은 다 제가 볼 때는 정청래의 은총을 받은 애예요. 저 어떤 식으로건 정청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런 채널들은 다 대형 채널일수록 정청래의 어장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보호를 받아요. 제가 아까 뭐 이종원이 저 가평경찰서가 제가 조사를 받았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종원이 뿐만 아니라 뭐 김두일이, 그 다음에 뭐 열린공감에 무슨 골룸이, 이런 애들한테 다 고소를 당하는데, 얘네들이 어디를 꼭 고소를 하냐면은 마포경찰서에다 꼭 하는 거예요. 이종원이도 마포경찰서에다가 고소를 하고, 골룸이도 마포경찰서에다 고소를 하고. 이종원이는 이해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상암동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칩시다. 근데 남양주에 사무실이 있는 열린공감 직원이 집이 그쪽도 아닌데 거기다가 왜 고소를 합니까? 여기가 정청래의 어장이니까 거기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정청래의 어장이니까. 예? 김용민이 잘 보세요. 김용민이는 당연히 박찬대를 지지를 해야 돼. 그동안 명팔이 한 게 있잖아. 아니 김어준은 그렇다 쳐요. 김어준은 친문이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김어준, 새날, 뭐 박시영 이런 데는 정청래를 지지하는 게 맞아요. 원래 친문이니까. 그게 맞지만은 이동영이나 김용민인, 그 다음에 뭐 열린공감 이런 데는 명팔이 하는 데 아니야. 그러면은 당연히 박찬대를 지지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죄다. 예? 이동영이건 김용민이건, 예? 열린공감이건 다 지금 정청래 지지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다 저기 정청래의 어장에서 관리받던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 이런 애들만 모이는 거예요. 정청래 캠프에 지금 딱 보면은 개인적인 어떤 욕심만 가득 찬. 그러니까 아무나 표만 되면은 아무나 다 끌어모으고 있어. 이게 쓰레기 하치장이야. 여기가 지금 정청래 캠프가 민주당 쓰레기 썩은 수박 무슨 뭐 폐기장입니까 여기가?
썩은 수박 폐기장 아니에요. 지금 제가 확인한 것만 이 정도예요. 제가 아는 것만. 모르는 사람도 많지 지금. 전국에 누가 어떤지를 어떻게 압니까? 누가 캠프에 관여하고 있는지를. 이병훈 전 의원은 그 북콘서트에서 눈이 띄었으니까 지금 걸린 거고, 그 다음에 이 박창근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으니까 걸린 거고, 안 걸린 사람들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강기정, 강의원 뭐 이런 사람들, 운동권 출신들, 예, 지금 다음에 공천받기 힘들어요. 강의원 뭐 이 친구는 이제는 좀 저 정치를 떠나는 게 좋을 정도의 문제를 안고 있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마치 측근처럼 알려졌지만은 그거 이제 자가 발전한 거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측근이었으면은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요직에 대통령실로 가든지 어디 요직에 배치가 됐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정청래를 지지를 해.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운동권 폐잔병들, 예? 운동권 폐잔병들이 그 정청래 캠프로 모여든 거는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거는 저도 운동권 출신이어서 이건 보이는 게 있지 저한테. 예? 운동권 폐잔병들 또 글로 다 모였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명팔이 하던 것들이 지금은 정청래한테 붙어 있어. 그게 이해가 됩니까? 당연히 박찬대를 지지하는 게, 친명이면 박찬대를 지지하는 게 맞는 거지. 응? 오늘요, 이게 어제죠? 어제 공개가 된 것 같은데, 김용 전 대변인 지금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있죠? 예, 옥중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용 전 대변인은 이제 성남시 시절부터 이재명 전 대통령의 이제 최측근 중 한 명, 정진상 실장하고 두 분이 이제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너무 고초를 겪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죠. 예. 이렇게 김용 부원장이 옥중 편지를 보냈어요. 예? 정권 교체에 최선을 다해 주셨고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 개혁 및 내란 세력 척결을 조속히 완결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박찬대 의원님 감사하고 당대표에 선출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아니, 대표적인 친명 인사 중에 한 명인 김용 전 부원장이죠.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박찬대 의원을 지지한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옥중에서도 왜 친명이라는 사람들이 정청래한테 붙어 있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는 그 떨거지들 다 모으고 있는 거예요. 떨거지들. 그냥 어중이 떠중이 다 모아놓고 있어 거기다가. 이게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지방선거 때 공천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 100% 문제가 됩니다.